네, 우리 다리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나도님, 자주 뵙겠습니다. 장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덴토피아님, 만우님, 맞습니다. 오늘 참 좋은 아침이네요. 주말에 비가 쫙 오고 나니까 한결 우리 가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요. 대기도 한층 깨끗해진 것 같고 마치 꼭 우리 증시에 좀 먹구름도 싹 사라진 듯한 느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윤영님 어서 오시고 109님, 진선님, 지아빠님, 지아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화창하게 긴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짝 햇볕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뒷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YS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영균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지금 1분 있다가 9시 34분에 8시 3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죠? 네. 참, 우리 어릴 때는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카네이션 해주고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을 상황이 되고 나니까 참, 세월을 좀, 이럴 때 되면 항상 세월을 좀 느낍니다. 그죠? 우리 마음만 보면 세월 가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막, 변한 것들 보면, 상규님, 산쌤, 돈선님 자주 뵙겠습니다. JM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게 우리가 카네이션 받을 나이가 돼버리니까 참 우리 마음은 항상 사춘기인데 말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하태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네, 우리 애청자님이 그 어떤 펀드 매니저에 부족하지 않게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그동안에요,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동안 보면요. 그래서 보면 5월 들어 4월 이후에 보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다 보니까 별로 주목받을 일이 없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드디어 주목받을 일이 흐름이 등장했다. 과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이게 이제 좀 관건인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위치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애플이 4.7% 오르면서 네, 그냥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애플은 그 뉴욕 증시도 상장돼 있고 나스닥도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에 그 워렌 버핏의 주총에서도 워렌 버핏이 애플에 대해서 엄지척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잘 돼서 앞으로 중국에 그렇게 크게 중국에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아이폰이 잘 팔렸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알맹이 있는 실적이고 상승이었어요. 쉽게 꺾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은행주들 문제였지 않습니까? 은행주 문제인데 자이언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자이언이 19% 올랐네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팩웨스터, 여기는 차트가 안 나옵니다. 팩웨스터 같은 게 82%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친 사람 널뛰듯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빠졌다 올랐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실적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은행협회 이런 데서는요, 정부에다가 공매도 금지시켜 주세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5월 1일, 2일 날에는 공매도가 한 1조 6천억 정도 은행주들에 등장했다. 지역은행들에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도 공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2008년 서버프라임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정부,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 우리로 치면 뭐 금융감독원 이런 데겠죠.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니들이 주가 장난질 하고 있지. 그래서 누려보고 있어.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확 사넣어서 그런지 주가가 확. 그러니까 이때 5월 첫 둘째 동안에 공매도가 확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매도가 주가 비쌀 때 공매도 쳤다가 쌀 때 사면 공매도 떼돈 벌겠지. 이렇게 안 합니다. 공매도 세력도 항상 바닥 때문에 공매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 살 때 상투에 사듯이 주가 바닥권 되면요. 막 나빠 보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건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왜 우리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확 4월 28일부터 공매도를 늘리고 있는데 이들한테도 뭐 그렇게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한 얘기는 아니죠.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뜨끔할 수 있는 흐름이 금요일날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공매도를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시켜야 된다. 그걸 안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주가를 해칭할 방법은 많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지금 미국도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뱅커런 은행 가서 돈 찾는 시대가 아니라 뱅커택 그냥 손으로 톡톡 눌러서 돈을 출금하니까 돈을 출금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좀 나쁜 루머 만들어 사실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쳐놓고 그 은행에 대해서 뭐 온라인 SNS에 확 퍼뜨려 버리면요 한 방에 훅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 SG증권발 그 주가 조작 사건 보듯이요 이제는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과거처럼 이 영세하지 않고 아주 조직적이고 기업화되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SG증권발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서 와 이렇게 주가 조작 세력들이 기업화됐구나. 제가 볼 때는 그 라모시갱이라는 사람은요 바지입니다. 바지고 그 뒤에 정말 큰 주수도 사건 같은 주수도 그 피라미드 사건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 그 라모시게이 그 사람은 뭐 2018년만 하더라도 네, 신용불량자라 그랬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그런 치밀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기가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 때입니까? 튀든지 해야죠. 그래서 아주 사람이 경솔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전형적인 바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정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 종목별 공매도는 저는 금지해야 된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애플이 신고가를 했다. 굉장히 알매가 있고 두 번째 시장을 불안했던 지역은행들이 급반등했다. 그러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오늘 그 역의 차익결제 시장, 뉴욕의 차익결제 NDF에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131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난 주말이 1322원인데 131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승세가 그동안 쭉 상승세 확실히 꺾여버린 거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외국인들이 적어도 우리 시장을 크게 순매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 수급도 괜찮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때가 LNF의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외국인이 공매도 확 늘면서부터 꺾이고 그 다음부터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항상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말 하듯이 악재들도 희한하게 이때 SG 증권 사태가 벌어져서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한 8% 이상 빠졌는데 지수 8%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종목별로 3, 40%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한 흐름들은 제가 뭐 기업 내용을 떠나서 시장에서 좀 거론됐던 종목들 하락률을 제가 쭉 정리를 했어요. 보면 벌써 뭐 EV 첨단 소재 이런 거는 한 50%씩 불과 4월 중순이 고점이었으면 불과 한 보름 만에 반토막이 나는 이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장중 고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뭐 SBB테크 로봇주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 이렇게 빠질 정도로 시장이 급락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이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롬에 대한 외국인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4월 28일부터 쭉 팔았어요. 두 종목에 대해 집중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순매도는 이를 두 종목에 대한 순매도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데 저는 뭐 그들의 양심을 믿고 싶어요. 애널리스트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싶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요. 꼭 왜 외국인 매도, 공매도 이게 셀 때 그렇게 매도 리포트를 내는지 네.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리포트를 내려면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어려서 그런데 지금 떠들려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공매도 이런 매도 리포트를 언제 냈냐면 이리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꺾여서 떨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매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려면 입 닫고 있어야지 누가 모릅니까? 올라갈 때 얘기하고 일단 꺾이면 입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누가 모르나요? 어쨌거나 이 공매도가 있게 근데 이때 지금 공매도가 4월 28일부터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거든. 잔고가.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로 외국인과 국내 기관도 일부 있지만 국내 기관은 이번에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에코프로 오를 때 공매도를 쳤던 펀드 매니저들이 짐싼 펀드 매니저들이 여럿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매도에서 손해를 보면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야, 누구는 에코프로 가지고, 야, 일생일대 돈을 벌었다는, 너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깨지고 앉았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과연 이 외국인들이, 그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 미국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좀 마음이 불편한데, 만약에 환매수를 한다면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생각보다 더 세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자신있게 더 때리지는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상승 탄력을 결정짓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차 전지 전반도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다시 자량 가격을 좀 올리는데 테슬라도 지난 주말에 야무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올랐지만 테슬라도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둘러싼 심리적 환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에 대거 공매하는 세력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게 오늘 국내 시장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4월 20일부터 제법 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질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떨어진 게 아니고 다분히 이게 심리 수급과 심리였어요.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동안 좀 상승한 것들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존재를 했었고, 수급적으로는 SG증권의 하한가 사태 이걸로 해서 일파만파 더 심리가 나빠졌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돈을 모아서 그렇게 역대급 작전을 벌인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엄벌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시장도 질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처럼 기업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수급적이고 심리적 문제 때문에 주가가 단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빨리 회복하지 않겠느냐. 오늘이 그 출발이 아니겠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도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던 주식은 잘 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네,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번에 확인하겠죠. 주가가 올라갈 때도요. 주식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깨먹는 거는 눈 깜짝할 새 이번에 올라가 열심히 한 달 번 거 불과 한 며칠 만에 다 깨먹어 버리잖아요. 참 주식은 잘 지키는 게 제일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위원님한테도 계속 긴장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도 또 봤듯이 첫 음봉이 나면요. 첫 음봉이 나는 날 일단 때리고 보는 게 경험적으로 항상 결과가 좋았다. 이번에도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는 늘 올라갈 때 더 긴장을 하면서 잘 지키는데 집중하자. 그리고 저랑 이 공부하는 목적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먹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잘 지키려면요.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원칙이. 네, 결국 주식 투자는 내 마음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참으로서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알려주더라도 스스로의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교훈으로 얻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회복을 하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래서 반등인장이 온다면요.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입니다.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주식들 위주로 단타로 보시고 지금 다 물려 있으시겠지만 이번 주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이번 하락은요. 좀 천재지변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무슨 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LNF 그 앞에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런 것도 무난히 넘어섰는데 그 에코프 LNF의 교환 자체가 이렇게 영향을 줄지 우리 깜짝 몰랐는데 그 다음에 SG증권 사태만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게 연이어서 주가 조작 사건까지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쭉 밀렸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천재지변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좀 피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반등할 때 이번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좀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보면요. 오늘 종목별로는 SD 바이오센스가 미국에서 2021년에 제조해서 공급했던 일부 진단키트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ST 바이오센스는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제가 주말에 종목들 리포트 이렇게 쭉 올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또 장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CEO님들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 전업 투자자에서 나는 단기로 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전업 투자자님 나는 중장기로 합니다.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중장기 얼마, 단기 얼마 이렇게 짭니다. 다들 성향이 다르시거든요. 그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시라고 종목들
이렇게 제가 막 분석을 해드리니까 기업 내용 좀 읽어보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P&H 테크 같은 경우는 1, 4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득산 테코피아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습니다만, 어쨌거나 P&H 테크 이런 거 읽어보시면서 지금 OLED 쪽이 어떤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이 IT 쪽은 아직 바닥이라고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번에 중국의 BOE, 중국의 대표적인 OLED 업체죠. LCD 디스플레이 업체라 봐야 되겠죠. BOE도 이번에 거의 적자가 날 정도로까지 지금 실적이 나빠졌거든요.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지금 IT 쪽은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휴대폰도 퀄컴 같은 데서는 지금 휴대폰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올해 내내 힘들 거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점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퀄컴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나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야, 상반기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되지 않겠어?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더 힘이 빠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반등 장세가 이제 저는 전개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번 반등기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건데 손실을 최소화하고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저랑 공부하면서 또 느끼시겠지만 우리 하 대표하고는 저하고는 기업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도 내내도 그렇고 기업 내용을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저하고는 저는 기업 내용만 집중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는 거를 모든 업종을 제가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걸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맹이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종목별로도 느끼셨겠지만 알맹이 없는 종목은 단기에 급락을 하죠. 올라갈 때는 급등하지만 빠질 때는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알맹이 있는 주식은 의미 있는 회복을 하는데 알맹이 없는 애들은 반등 조금 하려다가 꼬꾸라집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 작거나 알맹이 있는 기업 위주들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 알맹이 있는 주식도 내가 사서 안 물리느냐? 물립니다. 물리는데 그래도 회복할 때 더 회복하고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덜 손실을 본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정현님 프로연님 시연은요 그 기업 내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시겠지만 정말 변화가 뭐지 정말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더 느끼는 게 이제는 너무 시대가 빨라요. 그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불과 2월 초만 하더라도 147달러 고가주였거든요. 그게 불과 2개월 만에 제로가 됐으니까 147불이 빵이 됐어요. 빵. 그럼 2개월 전에 이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 샌프란시스코 소전재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냐? 불과 2달 만에 재산이 싹 사라져버린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코인도 루나 사태가 났지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앞으로도 더더욱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연님, CEO님은요 지키는데 지키는 중요성이 더 크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요 종목들 내용이 좀 부족한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 뭐 제가 내용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KG 케미칼 저한테 질문을 주는데 이거는 황산 니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황산 니켈 이런 건 왜 붙냐면 니켈을 추출할 때 황을 해서 황산 니켈 형태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뒤늦게 바람이 부는데 이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못 달라붙죠. 하니까 막 니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빠질 때는 정말 맥없이 획 꼬꾸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지식이 부족하면서 잘 모르면서 덤볐다가 고점에서 획 꼬꾸라져 버리면 손실이 단계 엄청 큰 거죠. 이것도 결국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벌었다가 여기 한번 질렀다가 확 다 그동안 이익 난 걸 다 털어먹는 건 물론이고 큰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번에 CFD도 마찬가지예요. CFD도 이게 신용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전거금 30% 40%인데요. 이렇게 1억 천금을 노리니까 한 방에 재산이 날아가는, 이번에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재산이 날아간 사람들 많을 건데요. 그만큼 참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 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은 이번 기회에서도 우리 하 대표가 왜 그때 주가 올라갈 때 긴장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저같이 경험 많은 사람은요, 올라갈 때 그런 경고를 해드리죠. 일단 빠지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 방송을 듣는 애널리스트들이 혹시 있으면 주가 빠지고 나서 매도 리포트 오는 거 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 해야 되는 거고,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는 해봐야 버스 지나가고 손흔들은. 자, 그 다음에요. 네, 우리 큰 손님, 엔캠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제 2차 전지는 차별화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근에 이렇게 빠지는 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밀려버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차 전지는 좀 바통을 새로 이어받지 않겠느냐. 즉, 이번에 컴포넌트로 분류된 IRA에서 그 분리막 관련주, SKI테크, WCP 이런 분리막 관련주, 다음에 엔캠, 중앙 DNM, 또 이런 전해액, 전해질, 리튬염 이런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이제 IRA 관련한 실질적인 반사이주인데 주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이 주식들은 또 장기적으로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엔캠이나 WCP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모가 밑에 있을걸요. 공모가 비슷하게 있든지.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차 전지가 일단 큰 흐름은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소강 상태로 화산이 막 분출하다가 휴화산이 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잔잔하게 불린 전해액, 리튬염 이런 주식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영님, 이 아이디 제가 너무 모르는 종목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40초 있다가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